결국은 원점수네. 시험 잘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있었던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18명의 소규모 학교에서 95점 내외로 높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심지어 그 학생의 다른 부분에 보면 화학원이 원점수 95점에 평균이 76.1에 표준편차는 13.4였어요. 그리고 28명이 수강을 했어요. 화학원을. 그런데 2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원점수 97점을 받고 그 다음에 72.1이라는 것이 있고요. 평균이 있고 18.3이라는 표준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역시 28명이 들었고 2등급을 받았어요. 화학은 원점수가 95, 97점임에도 이 숫자가 28명으로 적어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과목을 들었을 때 그 적은 과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등급의 불이익을 높은 원점수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낮은 원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말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되 여기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원점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진 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필평가만 잘 본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쵸? 예. 수행평가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행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점수를 강조했을 때 그 원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수행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수업 시간에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6번인데 그 6번의 교과학습 발달사항, 학생부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있는 거 6번이 교과학습 발달사항인데 그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이 교과 성취도와 등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서 어떤 아이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수,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수행평가라는 것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치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진진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표준편차가 높으면 학종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크게 나타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치열하다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우수한 등급을 받는 것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준편차가 크면 무조건 불리하고 표준편차가 적으면 무조건 유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고생하는 어떤 환경이 있을 거고 그 환경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모르겠다라고 또는 이렇게 로또다 이렇게 얘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과라는 것 자체가 그냥 딱 떨어지게 무엇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라는 것 자체가 해석으로서의 교과가 들어간다는 점,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인 건 맞지만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아닌 거예요. 즉 학종이라는 것 자체는 교과와 R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내의 교과가 아닌, 숫자가 아닌 다른 항목들, 예를 들면 자율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진로활동, 세특, 행특과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거고, 교과라 할지라도 그 교과를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해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이수 과목의 현황이라든지 원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수강 인원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한 꼭지, 큰 한 꼭지가 이제 하나 된 겁니다. 이게 큰 한 꼭지가 된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20 내외면 그냥 보통의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야님께서 물어보신 건 국수형 사탐, 과탐은 모두 주요 교과에 들어가죠.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뭐 사탐이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과탐이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 아까 앞에 동국대에 나왔던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는 보통 국수형 사과 이게 주요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평균이 높고 원점수가 높고 평균수가 적은 거, 아까 그 앞에 나왔던 사례죠. 네, 그런 사례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나니까 학종 가이드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아닌가? 학종 가이드북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학종 가이드북? 이거를 학종 가이드북을 저만 볼 수 있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종 가이드북이 저만 볼 수 있지 않아요. 저만 볼 수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